네, 배치 다원교육 2022 독서 논술 설명회 발표를 맡은 한송아입니다. 네, 저희 내용은요, 먼저 독해력과 문해력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입시 제도와 고교학 전제 그리고 아이비, 마지막으로는 다원 논술의 특장점으로 담았습니다. 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영재원 모의 문제입니다. 영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1번부터 0번까지 있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수식을 만드는 것이구나, 굉장히 쉬운 문제구나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려서 옵니다. 자, 왜 틀려서 올까요? 수리력이 부족해서요? 창조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조건을 안 보고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해력입니다. 자, 그래서요, 꾸준한 정독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성취를 줍니다. 그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해력과 문해력 어떻게 다를까요? 독해력은요, 책을 읽고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제시문 가해 내용 있고요. 내용을 요약하세요. 요거 대치동 아이들 잘해요. 그런데요, 문해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며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 토보자본주의, 역량 있는 국가, 정책 집행력, 권력 및 복지의 재분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문해력 낮은 아이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구조적으로 파악합니다. 토보자본주의는 새로운 질서가 안정되기도 전에 예전의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구나. 생존극으로는 역량 있는 국가와 사회 안전이 있구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내용은요, 실제 저희 교재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4의 물결은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띨지 근거를 밝혀 예측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원교육은요, 독해력을 넘어서서 문해력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요, 변화하는 입시 제도가 앞으로 독서 논술이 왜 더 중요해지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교학 전제와 그 다음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언니, 입시 제도가 바뀌면요, 대입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서가 유초등부터 바뀌어요. 유초등 바뀌고 중등 바뀌고 그리고 고등 바뀌고 대입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었죠. 자, 유초등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동 주도적, 아동 자발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중등은요? 자, 추구하는 인간상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정체성이 중요해지고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무엇이냐? 고교학점제인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가? 진로 작성에 맞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재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 어떻게 변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술형 평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평가가 확대됩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습득하였느냐, 자신이 선택한 학점 내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습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뭐가 중요해지나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한번 타임테이블로 정리해봤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한번 혹시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2025년도가 되면요, 바뀌는 교육과정, 중, 고등 교육과정이 변화했는데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지요. 그렇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초등 바뀌고 중등 바뀌고 고등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되나요?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입이 달라집니다. 대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8학년도에 수능 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에? 수능 서술형 문항?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두되는 게 미래형 대입 논의의 중심인 IB인 겁니다. 자, 이 IB에 대한 포럼 최근에 열렸습니다. 어떤 분이 참석하셨나요?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 참석하셨죠? IB를 공교육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7일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호 장관님의 공약이 무엇인가요? IB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IB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 그래서 IB가 뭔데? IB랑 문수랑 무슨 상관이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세대학교 전 입학처장님이신 민경찬 교수님께서 포럼에 참석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정보자료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자. 토론을 하자. 이것에 무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술연구 보고서가 2000년도에 나옵니다. 초등학교에게는 학생들이 세상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어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종합적 사고,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에 초점을 두고 논술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의논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IBM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랜스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저희 컨프론트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술 문제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있어서는 실생들 보면 틀림없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글쓰기 능력이 좋고 그의 체계나 공식, 그리고 전례 정연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사고, 논의적 글쓰기 능력을 활용해서 이 일반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 역할을 했다. 이 IB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의 생명을 바꿔주는 일이 이게 새롭게 다시 국이 타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시면 좋겠다. 정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IB가 논술과 굉장히 닿아있구나 이런 점을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평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평가 예시입니다. 문학에서 종종 독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분위기이다. 이 분위기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 학습한 두 작품을 토대로 논하시오. 이 내용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논술과 굉장히 닿아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어떤가요? 구술구술, 에세이, 포트폴리오, 보고서, 전시회. 그리고 외부 평가는요. 에세이, 쓰기 듣기 읽기, 서술형, 해결형 문항, 포트폴리오, 지식 이론 에세이 1600단어, 소논문 4000단어.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머니. 앞으로 변화하는 거는 주입식, 객관식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 2학년부터 초등 5학년의 미래는요, 자기주도 서술형인 거예요. 서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교육감 변하고 있죠? 정책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절대 안 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학부모님 안 변하세요. 변하셔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 변하고 있고요. 정책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독서 논술은요, 이제 기본이죠. 필수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독해력과 문해력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변화하는 입시도가, 그리고 독서 논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주말에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속독학원, 웅변학원 다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논술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기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잘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요, 되게 좋은 선생님 만났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물으셨어요. 송아야, 어떤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일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치안도 좋고요. 그리고 국방력도 강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많은 나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우리 송아 말도 맞지. 그런데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요?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이 가장 열린 공간인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다면 그건 안전한 나라 아닐까?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순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이 쫓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어떤 나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나요?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다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커서 독서논술 선생님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장래희망은 독서논술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고민하시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힘들어. 더 편한 일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저도 일하면서 힘들고 고단한 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실에 딱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저처럼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 하고 보여줬을 때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논술을 가르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전에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요거는 실제로 저희 어휘 테스트 내용인데요. 다음 가로 안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왜 틀렸는지 설명해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폐하하며 온갖 땡땡땡만 늘어놓을 뿐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만 한다 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지금 함께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시면요 그냥 조용히 살짝 웃어주세요. 자, 3초 뒤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웃으시는 분 정말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왜 미사여구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정답의 조건입니다. 폐와 같은 경칭으로 그 대상을 꾸미어서 듣기 좋은 말을 뜻할 것. 그리고 뭐뭐만 늘어놓을 뿐으로 활용이 가능한 단어일 것. 마지막으로는요. 핵심이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를 뜻하는 단어일 것. 그래서 정답이 미사여구인 겁니다. 언니. 자, 그래서요. 제 수업은요. 먼저 어휘 테스트랑 책 속으로 파고들기. 요 내용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숙제로 해와야 합니다. 책을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어휘 테스트 내용과 책 속으로 파고들기 내용을 숙제를 해오고요. 그리고 온 후에 저와 함께 하는 거는 먼저 독서 퀴즈를 할 겁니다. 아이가 책을 잘 읽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와 독서 독해의 창의적 생각, 글쓰기와 청자까지는 교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독서 퀴즈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주인공은 예정과는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달라진 것 하나는 무엇인가요? 나 이거 읽어보니까 나 정답 알아요. 정답 알아요 하는 어머니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요. 책을 읽은 친구들에게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볼까요? 이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요. 어휘 테스트 활동입니다. 아까 전에 어휘 테스트 활동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희는 어휘 테스트 활동이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자, 다음의 단어들 중 3개 이상을 이용하여 이어지는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름, 언어, 지식, 믿음, 개인, 사회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한번 어머님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계세요. 3개의 문장입니다. 1개의 문장 아닙니다. 자, 3개의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3초 뒤에 예시 답안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자, 우리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물 들어갔고요. 언어 들어갔네요. 이 언어는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도 들어갔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물에 어떤 이름을 붙이자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사물을 언어로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도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 속으로 펴버드립니다.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로 모든 사물을 부르던 남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나요? 이 내용은 제가 다원이가 돼서 예시 답안을 써봤어요.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한번 어머님들이 첨삭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첨삭하면 더 좋을까? 보시겠어요? 자, 내용을 보면 사람들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나 더 요소를 넣어주면 좀 더 풍부한 글이 되겠죠. 그리고요,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 본점 다음에는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붙여서 쓰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흔치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지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글을 더 유려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발명가는 배워서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원이가 돼서 써봤습니다. 발명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쉽지요. 혹시 어느 부분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을까요? 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가르치다는 교육하다, 가리키다는 지칭하다임을 알려주고요. 여기도 5점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밖으로 나아가 생각하려면요. 저희가 교과서 연계 지문이나 외부 지문을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 가의 내용은요. 저희 책상의 가의 본문 내용이네요. 책 내용이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책상은 이 남자는 책상은 양탄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의자는 시계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사회적인 약속을 언어의 약속을 자기 혼자서 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내용은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법칙성,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요, 서평입니다. 저희 책에 있는 서평인데, 보시면, 동시에 작가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믿는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언어는 땡땡땡이기 때문에 책상은 책상이지 결국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다고 꾸짖으며 그에게 고립이라는 벌을 내리지만 주인공은 규범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쭉 보셨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가와 나를 믿고 제시문 가을이 기억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요거는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 할 거고요. 그런데도 정답의 요건을 보셔야겠죠? 가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언어의 사회성 또는 언어의 사회적 약속으로 도출하고 그 내용을 나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는요.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고립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내용이 많아 보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요거는 언어의 특징 중에 무엇에 가까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언어의 창조성이요. 그러면 언어의 창조성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수업이 진행된 것을 끝난 후에 교재 내부의 원고지의 작성을 글을 완성하고요. 제가 한 주간 첨삭한 후에 다음 시간에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와 과제 여부, 수업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님께 발송해드립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 독서 퀴즈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배부해드립니다. 다원 논술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무엇을 지도해야 할지, 왜 학습해야 되는지 아는 교사.
그리고 수준별 단계적 교육으로 다양한 매체를 연구하는 비례주도 학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곁에서 아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모님. 책을 꼭 읽을 수 있게 여기서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요소가 합쳐져서 스스로 탐구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주도적인 학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포함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끝까지 클리닉으로 책임집니다. 알림장을 보내드려요. 여기 내용 보시면 우리 다원이는 어휘는 탄탄하지만 글에 작문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사평을 미리 작성해보자 라는 제안이 왔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포트폴리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까지 한 주간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시고 번호를 남기시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띵동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 노트라는 어플을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학부모님 초대장 도착, 대치다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림장을 누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수준별 단계별로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고요. 우리 아이는 논술 처음인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면 레벨 1. 그리고 해보기는 했는데 좀 기초가 부족해요. 그러면 레벨 2. 우리 아이는 나 닮아서 그런지 너무 잘해. 그러면 레벨 3를 보내주시면 되고 중등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로봇과 인공지능, 세계와 경제, 마음의 이해, 언어와 기호, 건축과 생활 양식,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바인더에 있으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독서 체크 활동, 어휘 테스트, 책 속으로 파고들기, 나아가 생각하기, 나아가 글쓰기까지. 그리고 어머니,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최고의 방법은요,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 안 읽는다고 너 우리 오늘도 책 안 읽었지? 내가 저번에 읽으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책 읽는 습관, 그리고 글을 쓰는 습관은요, 갑자기 뿅 하고 나와서 짜자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쌓이면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기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삶의 기초가 되는 독서 습관, 겨울방학 때 꼭 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문방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독서 문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